반갑습니다. 네, 김상우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교육과 R&D,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교육에 관한 것, 또 R&D에 관한 것은 정말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교육도 많은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늘봄학교에서 리박스쿨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독재를 찬양하는 교육을 시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R&D,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교육에 관한 것, 또 R&D에 관한 것은 정말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교육도 많은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늘봄학교에서 리박스쿨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독재를 찬양하는 교육을 시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K컬처의 근간이 되는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러서 현재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파행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당연하게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순수 예술 전문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중고등학교에 특히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문화예술 교육에서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히 원상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 강사님들, 특히 초, 중, 고에 나가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님들께서 지금 이런 문화예술 교육 파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께 또 국민들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이런 잘못된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황숙 회장님께서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문화예술 교육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우리의 목소리는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를 지켜온 4,500여 명의 예술 강사들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염려하는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여가를 채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가장 인간적인 교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입니다. 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배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국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에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2023년 약 570억 원 정도의 규모였던 이 사업의 예산을 2025년 약 80억 원으로 약 86% 삭감하면서 이 약속은 공허해졌습니다. 예산 논리에 밀려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의 권리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이 학교로 들어가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감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선도적인 공공 정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정부 정책 아래에서 확장시키고 무엇보다 지역 간, 계층 간, 예술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술은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입니다. 그 공공재로서 예술을 가장 앞에서 실현해온 정책이 바로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동안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뿌리 내려진 이 소중한 정책이 올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전 공론화나 협의도 없이 국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로, 예술 강사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의 경우 지방교육 재정까지 편성이 되지 않아 전교 과정의 예술교육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지역 역시 예술 수업은 줄어들었고 수십 년간 국가의 정책에서 양성되어 온 강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행정적 통보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학교 현장의 실태 조사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20년 동안 정책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처럼 손쉽게 조용히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책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 강사들의 생계를 위한 복지성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일부이며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 복지의 핵심입니다. 이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곧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입니다. 문화 강국을 말하며 K 콘텐츠 수출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근간이 되는 예술 교육을 지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앞뒤가 맞지 않는 이번 사태의 단면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강사들의 일자리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교실 속의 예술을,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지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과 상상력, 공동체성을 길러내는 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와 문체부는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원상 회복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이 사업의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조정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초중고 전반의 문화예술 교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재편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교사, 학부모, 예술 강사를 포함한 예술가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간담회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공론의 장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교육권, 문화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교육의 공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국회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십시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함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연대 전국예술강사연합 예정연,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예술강사 지부,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